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432.6원인데요. 2021년 그 상장 폐지, 그러니까 코인 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된 시절을 잠깐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정확하게 이때였죠. 2020년 12월이에요. 199.5원 정확하게 여기를 직점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투자자의 분위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극강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폐지, 영어로는 이제 delisting인데요. 리스트가 상장이니까 상장해서 없애는 거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상장 폐지.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주식에서의 상장 폐지라는 그 무서운 느낌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났고 패닉 셀링이 나왔습니다. 나왔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바로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2,500원 이상대로 또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디리스팅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디리스팅, 즉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3대 거래, 그 당시에는 3대였잖아요. 3대 거래소가 아닌 군소거래소 한 곳에서,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요, 리플을 실제 상장 폐지 시켰어요. 그냥 지워버렸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사를 읽어보기에 앞서서 저도 간단하게 썰을 뭐 풀어드리자면, 이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를 시킨 이유는 미국 SEC에서 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에이전시에서, 즉 미국 정부 기관인 SEC에서 리플을 상장 폐지라고 했기 때문에, 리플이 그 증권이 아니다, 증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좀 말이 꼬이네요. 색깔이 약간 좀 안 튀어서 이게 자꾸 걸리네. 자, 미국의 에이전시였던 미국의 정부 기관인 SEC에서 리플을 증권이라고 봤기 때문에 소송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는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굳이 두 가지 이유겠죠. SEC에 밑보일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또 코인베이스에서 또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그냥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미국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3대 거래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해 드리죠. 근데 이곳은 왜 상장 폐지 시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미스터리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국내 대형 자산 거래소, 그 당시에는 빗썸, 업비트, 코인빗, 그랬나요? 코인원 아닌가요? 코인원인 것 같은데, 코인빗, 또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좀 멈칫하네요.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플에 대해서 상장 폐지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유는 결론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하면 다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어제 기사 기억나시나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어제 밤에 했던 기사 있었잖아요. 방송 내용 있었잖아요.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상장 폐지도 상장 폐지지만 규제 증권성과 관련된 방송 어제 제가 해드렸잖아요. 어제 밤에 기억나시죠? 그때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리플을 포함한 증권성의 여부를 아직 따질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었죠. 뭘 말씀드렸었냐면, 국내 3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5대 거래소, 그 다음에 코인원,
지금 5대 거래소. 5대 거래소 중에서 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법률팀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이 밖에서 암호화폐 관련 또는 증권법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증권성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겠죠. 본인들도 증권이 아니라고 저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SEC가 인정한 승인한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나스닥에도 상장했을 거 아닙니까? 코인베이스에서 XRP라는 암호화폐를 상장시킨다고 했는데 SEC 하라고 묵인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지금 딴소리 13억 달러 때문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은 뭐 SEC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상장 폐지를 시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상장시켰다가 상장 폐지시켜서 지금 마이너스 18% 감축하고, 코인베이스 골드만삭스에서 코인베이스 평가절하에서 이제 중립에서 매도 의견 보이고 지금 엄청난 순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리플로 인한 거래량이 엄청나거든요. 수수료 엄청나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이, 위험하다기보다는 힘든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다 그런 증권성의 여부를 다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당장 자기들이 손해보잖아요. 상장 잘못 시켰다가. 뭐 증권성 여부가 만약에 태클 걸려가지고. 투자자를 다 변상해주고, 뭐 이런 보상해주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니다 싶은 거는 나중에라도 다 상장 폐지 시켜버리잖아요. 유의 종목. 저는 코인원을 쓰는데, 코인원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 달고, 한번 기회 줬다가, 아니면 한번 기회 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상패 예정 이렇게 나와요. 상패 예정.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현금화하세요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밟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깔끔하잖아요. 다 나름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업비트 이 3대 거래소는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에도 리플이 상장 폐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한다.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저도 당시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장 폐지할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게 2021년이거든요. 2021년 맞죠? 그러니까 2020년이겠죠, 여기는. 규제가 명확한 영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방안은 검토 중. 이때도 이미 이런저런 다 장치가 돼 있어요. 리플이 코인빗이 맞나 보네. 코인은 아닌가? 좀 어쨌든 간에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우선적으로 상장 폐지 등의 논의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뭐 증권성 여부를 제가 어제도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권성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따졌다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리플 투자자분들은 미국이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억 달러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이자.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겁니다. 왜냐면 SEC에서는 그동안 56점 무패, 이게 상당히 공포스러웠잖아요. 56점 무패라고 했지만 이 56전이라는 것은 56전 56번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소송 걸 거야? 걸래 줄래?
걸레 줄리하면서 본인 SEC 본인을 걸레라고 하네? 본인 말에서 나온 거야.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걸레 줄래? 걸레 줘버리세요. 걸레 주라면 죄송합니다.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흥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56전은 다 나쁘게 표현하면 협박해서 다 딴 돈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비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SEC는 소송에서 싸울 생각이 없다.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싸울 힘도 없다는 좀 그렇고 뭐냐면 싸울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싸울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싸운 적도 없어요. 아니 56점 무패 만약에 뭐 복싱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아니면 UFC 좀 아시는 분들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뭐 이런 분들 무패 신화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지금 560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질질 끌던가요? 메이웨더는 이제 그게 좀 수비형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1분 만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56점 무패인 사람이 지금 560일째 싸움을 못 끝내고 있다는 것은 그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말이 맞아요.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합의만 보고 싶을 뿐이지. 맞잖아요. 이건 다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독특한 상황이고 증권성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리플과의 쟁점은 이거예요. 13억 달러 플러스 이자를 노리는 것이다. 이게 쟁점인 거고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들의 싸움, 그들만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리플 투자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해외이지만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 증권과 관련된 그 흐름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12분 정도 스피치 해드렸는데 잘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종종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거 기사를 소환해 드리는 이유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암호화폐판이 좋아서 제로금리에서 돈이 시장에 남아 돌아서 암호화폐와 증권에 돈이 많이 유입됐잖아요. 그 암호화폐 떴다고 하니까 막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 그 공포감이 어떤 정도의 공포감이었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환해서 여러분께 기억을 되살려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성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만에 하나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캐나다 생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양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